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힘이 이대로 가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보수 정치는 국민에게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국힘이 다수 국민의 여론보다는 특정 지지층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지만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당내 주자 중 중도 확장 가능성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가상 대결에서 경쟁력을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힘든 한계에 부딪혔고 그것이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독주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지 못한다면 대선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본선에서 민주당과 의미 있는 경쟁조차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을 통해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힘 내부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어떻게 보수를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지 비전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일반 대중의 여론과는 반대편의 선 쪽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나 유 전 의원같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불출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힘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는 한덕수 차출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국힘 의원이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도부의 자제 요청으로 취소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덕수 대행을 대선에 참여시킨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경선이 시작되는 마당에 외부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당내 주자들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에서 목요일엔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씩 늘리는 대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가 실질적 워라밸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주 4.5일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제 악영향과 부작용이 큰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자 표를 의식해 급선회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총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고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 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풍토에서 이런 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안 그래도 떨어지는 노동 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 표보다 근로자 표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병사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경쟁을 벌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어 이제 18개월까지 줄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기초적 군 전술 정기도 익히기 전에 전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상군 병력은 곧 북한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장 월급 200만 원 대선 공약을 강행하는 바람에 국방 예산에 왜곡이 발생하고 학군 장교와 사관학교, 부사관 지원율이 급락했습니다. 주 4일째는 이번 대선 포퓰리즘 경쟁의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조 원이 드는 선심성 사업과 국민 1인당 얼마를 뿌리겠다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국가 부채가 1200조 원에 이르고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15일 당회의에서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서두르다가 퍼주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 의장은 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협상을 서둘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한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협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진의는 다른 데 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 대행의 국민 지지가 올라갈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알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첫 관세 협상 대상국으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싫다고 관세 협상을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관세 90일 유예 기간은 7월 8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기간 내에 한미 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 지적대로 미국 관세 정책이 여전히 유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품목별 관세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고정되기 전에 협상을 해야 우리 입장을 설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이렇게 중대한 통상협상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관세 협상 기간이 정권 변화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시작된 협상을 대선 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어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현 정부에서 협상이 모두 끝날지도 모릅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협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금부터 각 정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상 방향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나라 전체가 원팀이 돼야 전례 없는 무역 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영국, 호주, 인도와 함께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협상한다고 무조건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타결을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특성상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협상은 시작하되 서둘러 타협하거나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최우선 협상국은 대부분 미국의 경제 안보 의존성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국가들이란 뜻입니다. 트럼프는 이 나라들부터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해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일 것입니다. 일본은 구체적 협상 카드를 꺼내기보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얼른 타협하고 빨리 마무리하려는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협상 상대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섣부르게 대응하다 필요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FTA 등 경제 통상 구조를 바꾸고 국가 안보 틀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6월 3일이면 끝납니다. 50일도 남지 않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기는 무리한 일입니다. 어차피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책임지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새 정부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최종 협상 결과에 서명해야 하는 주체는 새 정부가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협상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의 협상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대행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새 정부는 출범 후 30일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이런 국내 정치 논란으로 우리 협상력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새 정부가 매듭 짓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이 원하는 조선협력과 알래스카 LNG 개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 요구 수준이 어떤지를 충분히 듣고 국회, 주요 정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국론을 모은 뒤 새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타협하면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다음 달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설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빅텐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한 대행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된 국가 비상시국입니다. 거기에 트럼프의 관세, 안보 위협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정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인 한 대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포함해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행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중대한 역할과 책무가 모두 정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세 협상, 그리고 경제 현장 방문까지 모두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한 대행이 부전승으로 대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대선을 관리할 관료의 출마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한 총리의 대통령 대행 입지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66%,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4%였습니다.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굳혔다면 이제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거취를 정리해야 합니다.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국정에 전념해야 합니다.